갈게요. 이게 이 서식 문제가 중개계약서가 요즘 또 다시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식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서식을 내가 비교해서 수업용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거든요.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면 돼요. 자, 중개계약서는 이 앞면이 있어요. 앞면. 좋았어요. 그렇죠. 중개계약서 앞면이 있는데 앞면은 이게 앞면 있잖아요. 계약서 앞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앞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하고 전속, 일반은 의뢰인의 요청에 협력 작성이고 이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 그 의뢰 내용은 똑같아요. 매도 의뢰가 들어오면 매도 동그라미, 매수 의뢰가 들어오면 매수 의뢰 동그라미. 자, 임대 의뢰가 들어오면 임대 동그라미. 기타 뭐 전세를 할지 체크하면 되고. 자, 의뢰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공 의무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인데 일반은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도 성실히 노력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의무랄 것도 없죠. 성실히 노력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전속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있죠.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제하라. 뭘로써? 문서로서. 이런 거 일반하고 차이점. 그럼 며칠 이내 정보를 공개하라 했어요? 7일. 그리고 지체 없이 공개했다는 사실을 문서로서 알려주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뭐하라? 수행하라. 이거의 차이점. 의무상의 차이점. 일반하고 전속 차이점. 일반은 의무를 할 것도 없죠. 성실히 노력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의뢰인의 권리 의무가 있어요. 이것도 차이점이에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고. 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라 그랬어요.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 하기 위해서 계공이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협조하라. 이게 의무. 그리고 전속은 우리가 위약금 지불하라. 얼마를 지불하라 했어요? 중개보수 해당한 아까 전에. 그리고 소요된 비용 중개보수 얼마? 50% 범위내. 그다음에 협조하라. 이 협조 의무는 있잖아요. 차이점 중에서 공통점이죠, 여기요. 차이점 중에서 공통점.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는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유효기간. 일반 중개계약은 몇 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전속도 똑같아요. 3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자동이란 말은 왼쪽하고 같다 이런 뜻이야. 자동이란 말 왼쪽하고 똑같다. 내용이 같다. 3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자, 보수. 거래 금액의 00% 지급하라 그랬죠? 여기 똑같아요. 보수. 자, 이런 내용이 앞쪽에 서식화 되어 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유효기간도 서식화 되어 있고 이런 거 서식화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서식화 되어 있죠. 보수를 과다 징수하면 차액을 환급하라. 확인 설명을 소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뭘 배상하라? 손해배상. 이것도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같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수가 과다 징수하면 차액 환급,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똑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계약서 앞쪽에 들어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되고. 자,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아니한 동그라미. 아니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이게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잘 쓰이네. 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위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었죠. 근데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하지 말자 이런 약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수를 더 받아도 된다 이런 약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이지
방금 보수로 과다 징수금 차익 환급하라 이런 것은 차익 환급하지 말자 이런 약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이거 문제 나오면 수험생들이 뭔지를 몰라. 이런 지문이 나오면 수험생이 뭔지를 몰라고 못 푼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법에는 없거든요. 서식이가 나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몇 통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2통. 그리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보관 규정이 없는데 여기는 3년 보관하라. 그리고 서명 미시라 했어요? 또는이라 했어요? 또는. 누가 서명 또는 날이요? 개공하고 의뢰인. 그럼 우리 과목에서 미수는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이거는 또는이고, 그리고 서공이 같이 한단 말이 없어요. 서공 X라고 적어서 서공이 같이 서명 날인한단 말이 없어요. 그럼 서공이 같이 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서만 같이 한다는 규정이 나오지 여기서는 같이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자, 이런 내용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전속도 똑같아요. 왼쪽하고 같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즘 서식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약서 앞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계약서 앞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뒤쪽에는 뭐가 있느냐 보세요. 계약서 뒤쪽에는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든 똑같습니다. 계약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서식화 되어 있냐? 뒷면에는 권리 이전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취득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차이가 있어요. 이전용이라는 것은 매도 임대가 들어올 때 작성하는 건데 이 소유자 및 등기명이 인적사항 적게 되어 있어요. 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거 서식화돼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을 표시란 작성한 난이 있어요. 그럼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세 가지 서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 지구, 현재, 영도 내가 왜 노란 색깔 넣어놨을까? 지역, 지구하고 현재, 영도도 토지 표시란에 서식화되어 있거든요. 중개계약서에. 근데 왜 노란 색깔로 넣어놨냐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는. 잘 모르겠죠? 할 길이 없죠. 내가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넣느냐면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지역, 지구, 현재 용도가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란에 서식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건의 표시란에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확인 설명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확인 설명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좀 봐주셔야 되냐면 자, 128페이지를 좀 보실래요? 자, 128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이용제한 거래 규제란에가 있잖아요. 그 맨 위에 물건의 표시란에 없어요. 128페이지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대상 물건 표시란에 지역, 지구가 없고 이용제한 거래 규제란에 서식화되어 있죠. 근데 중개계약서에는 이게 중개대상물 표시란에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죠.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 이건 확인설명서도 이것은 표시란에 들어있었죠. 근데 지역지구 현재 용도에는 확인설명서는 이용 제한란에 있었잖아요. 근데 중개계약서는 이것도 중개대상 물건의 표시란에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확인설명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용도가 서식화되어 있죠. 그 방향 X라고 적어요. 이건 왜 X라고 적어야 돼요? 방향은 서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 110 몇 페이지예요? 128페이지냐? 아까 확인 설명서? (128페이지) 맞아요? 그 위에 표시란에 건축물 표시란에 방향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방향 동그라미. 거기는 확인 설명서는 표시란에 방향이 서식화되어 있죠. 남향인지 동향인지. 근데 중개계약서는 방향이 없어. 중개계약서에는 방향이 서식화되어 있지 않다.
자,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얼렁뚱땅 공부하는데 고득점 나오려면 안 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세요. 은행 융자 관련, 은행에서 융자 받은 사실, 권리금, 제재 공과금 여기다 서식화 돼 있어요. 표시란에 서식화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건 일반이든 전속이든, 그러니까 뒷면은 일반이든 전속 중개계약서 똑같아요. 이런 것이 다 권리 이전용 계약서에 서식화 돼 있고, 은행 융자 권리금 제재 공과금 물건의 표시란에 서식화 돼 있다. 서식을 어느 정도 익혀 두셔야 돼요. 눈에다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서식화 돼 있어요. 이전용에. 권리관계. 그러면 의뢰인들이 자기 물건에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 설정된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가 저당 잡혀 있는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해놓은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이 권리관계 확인해서 적어요. 나중에 등기부로 다시 조사해야 돼요. 개공인 조사해야 되는데 의뢰인들이 어차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관계 확인해서 적고,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 제한 적게 돼 있고, 자, 거래 금액이라 그랬어요? 중개 의뢰 금액이라 그랬어요? 의뢰 금액. 자, 여기는 의뢰 동그라미. 중개 계약서는 거래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거래 금액은 어디서 나와? 거래 계약서에 나와요. 중개 계약서에는 의뢰 금액이 나오지 거래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고. 자, 이런 것이 이전용 계약서에 서식화되어 있다. 매도 임대 의뢰가 들어올 때. 그럼 취득용은 매수 임차 의뢰가 들어올 때 작성합니다. 이럴 때는 뭐가 공통 단어가 뭐예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액,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 조건. 그럼 뭐만 들어가면? 희망자만 들어가면 다 취득용 계약서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매수 의뢰 받았을 때 작성한 것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저 이전용 거 하나 넣어놓고 거의 답이지. 자, 희망자만 들어가면 다 취득용이에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액,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 조건. 됐어요? 자, 희망이란 단어는 좋아요, 안 좋아요? 합격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그렇지. 아주 좋았어. 오늘 다 모르더라도 희망 하나만 알고 가도 성공이야. 그렇죠? 다 오늘 배운 거 잊어먹더라도 희망 하나만 알고 가도 돼요. 취득용 계약서는 이게 나온다. 그리고 보수율표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중개계약서에서 일반하고 전속 이런 내용들이 서식화 돼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해됐죠? 어차피 지금 기출문제 풀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며칠 뒤에 풀 거예요. 이해됐죠? 자, 끝.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의뢰 접수 처리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개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일반 중개계약을 맺기 때문에 거의 다 구두로 한다고. 계약서를 안 쓰고 의뢰가 들어오면 접수장에다가 소재지 어디고 몇 평짜리 물건 또 얼마에 내놓고 뭐 이런 거 받아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의뢰 들어올 때는 매도 대상물 물적상 뭐 종류, 위치, 면적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왜 팔려고 내놨는가 매도 목적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권리관계 동그라미 색깔 넣어놨잖아요. 권리관계 확인해야 되고 뭐 저당 잡혀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얼마에 팔려고 내는지 매도 희망 가격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개계약 일반인지 전속인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매수를 들어갈 때, 자, 누가 물건 사러 왔어요. 그럼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비슷하죠? 1번. 그 다음 매수 목적. 매도 목적 대신 무슨 목적? 매수 목적. 투자 목적이냐, 이용 목적이냐. 자, 매수 희망 가격. 얼마에,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지역 물건을 원하는가. 근데 여기는 권리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매수 의뢰 접수 받을 때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 이 지문은 맞아, 틀려요? 틀려. 자, 권리관계 확인은 매도 의뢰 받을 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매도 의뢰 접수 받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고 매수 의뢰 접수 받을 때는 권리관계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수 받을 때 뭘 확인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요. 자, 중개계약 파트 끝났어요. 자, 그럼 2장 뭐가 나옵니까? 자, 실무에서는 이제 여기가 많이 나와요. 아까 몇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8문제. 그럼 여기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저 뒤쪽에서 4문제. 그래서 이제 이 조사 확인 파트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겠어요?
개공이 하는 일이 물건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사 중요할 수밖에 없죠. 실무 쪽에서는. 조사하는 방법, 이걸 공부하는 떠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까요? 118페이지 펴놓고 칠판을 보세요. 자, 물건 조사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물건 조사 계략적인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의뢰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법에서 배울 때 주거용 건축물은 벽수일,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죠. 벽면 도배, 뭐 수도, 전기, 가스, 일조 소음증, 진도. 이거죠? 의뢰인 통해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이것은 이제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이거예요. 공부상 조사.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소재지, 지목, 면적, 그리고 소유자 동그라미,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자, 이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재지, 지목, 면적 확인 가능해요. 근데 왜 저 두 가지를 동그라미 칠할 것 같아요? 다섯 가지 다 알아야 되는데 왜 두 가지를 동그라미 칠할까? 소유자하고 개별 공시지가. 왜? 잘 모르겠죠, 여기는. 아주 좋았어요. 엄청 틀렸어요. 오늘 밖에 눈이 왔으면 옥상에다 올려 보냈을 거예요. 눈 확 맞게. 눈이 안 온 걸 다행히로 생각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소유자는 원래 어디가 나와요? 등기부에 나오잖아요. 등기부에.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대장에도 나옵니다. 토지 대장에도 물건 소유자가 나와. 원래 등기부에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요. 각부에. 이해됐어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확인원에 나와요. 근데 대장에도, 토지 대장에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첩되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할 넣는 거예요. 어차피 다섯 가지 다 알아야 돼. 토지 대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소재지 확인 가능하고 면적, 구조, 용도, 건축 연도 확인 가능하죠? 그럼 여기도 소유자 동그라미. 건폐일, 용적률 나옵니다. 소유자는 아까 등기부에 나온다고 했죠? 네, 대장에 나옵니다. 자, 등기상 증명서 통해서 확인하면 표제부 갖고 올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고, 각부에는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뭐한 사항? 제한하는 거.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이런 거. 을고는 소유권 외의 제한 물권 그리고 그 제한사항. 그죠? 제한 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 확인하려면 각구를 확인해야 되고 저당권 확인하려면 을구를 확인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거 확인한다 그랬죠?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럼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 정도는 외우라 그랬죠. 개발 제한구역.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하나는 외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이용제한 거래규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나온다. 자, 그다음에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소유자는 확인 불가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등기부하고 대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등기부하고 어디 나와? 대장. 이걸로 확인한 것이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소유자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예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소유자 확인한다 그러면 틀리죠. 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모든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확인이 돼요. 그럼 거기에 나오지 않는 건 뭘로 확인할까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는 관련 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죠? 뒤에 또 나와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별표 쓰세요.
이 지적도나 임야도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소재지, 지목, 경계, 지형 확인 가능합니다.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 그럼 지목. 여기서는 지목이 정식 명칭이 나올까요? 지목 부호가 나올까요? 부호로 나옵니다. 지적도는. 과수어는 어떻게 나와요? 과. 목장용지는 목 이렇게 부호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나와요. 아까 대장도 지목 확인 나온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대장에는 과수원, 목장용지 이 정식 명칭이 나오고 지적도면에는 부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형이 뭐라 그랬어요? 지형. 지형, 토지 모양, 모양을 말합니다. 뭐 정사각형 토지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정사각형 토지인지 직사각형 토지인지 삼각형 토지인지 자 J형인지 사다리꼴 아무렇게 생기는 부정형 이렇게 토지 모양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은 다 지적 도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네 가지 소재지, 지목, 경계, 지형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환지 관련 사항은 무조건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지정 증명원 통해서 가능하고 아까 공시지가 대장에도 나오지만 원래는 이거예요. 공시지가 확인원입니다. 근데 토지 대장에도 아까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미성년자 법정 대리권 유무. 그 다음에 상속관계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방향 있잖아요. 남향인지. 이것은 대장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야 돼요? 건물 방향은. 현장 조사. 가가지고 남향인지 동향인지 북향인지 확인을 해 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쉬운데 아주 쉬웠어요. 자, 이거 가볍게 읽어두시면 좋아요. 아주 쉬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건 조사 방법은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방법 하나 있고 공부상 조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조사? 현장 조사. 그럼 현장 조사는 왜 해요? 두 가지 있죠. 공부하고 실제와 무슨 여부하고요? 일치. 그러면 공부상으로 아까 뭐 면적 대장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실제 가니까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목도 그러고. 그래서 이 지목 면적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와 일치 여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조사하고 현장에 가봐야지 지목이 과수원부지로 공부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수원부지로 쓰고 있는지 대지로 쓰고 있는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목만 알면 돼요. 이거요. 그리고 이것은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럼 현장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공부에 안 나온가? 대략적으로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토지는 지세 동그라미. 집안, 토지, 도로 상황 이런 것은 이제 현장인데 지세가 뭐예요? 지세. 토지 경사도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는 경사가 있어도 되지만 너무 극경사는 그래도 또 안 좋죠. 토지 기울기, 경사도 이런 걸 지세라 해요. 이건 현장입니다. 현장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은 입지 방향 동그라미. 남향이냐 동향이냐 현장 조사하라 그랬어요. 부대시설 정원석, 정원수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목은 생육 상태. 이거 수종, 수령, 수량, 생육 상태 이런 거 현장 조사. 그리고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점유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임차권.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입니다. 자, 이런 것은 등기부에 나온 권리다, 나오지 않는 권리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왜? 자, 아까 등기부에 조사했는데 등기부 깨끗해. 이 저 물건은 등기부는 깨끗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유치권 문제, 또 법정 지상권 문제 걸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중개할 때 등기부에는 깨끗하지만은 유치권 설정이 돼 있는가, 법정 지상권 걸려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봐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공식 권리가 무엇인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주택 임차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은
계략적인 조사 확인 방법. 계략적인 조사 방법 다시 할게요.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 공부상 조사 방법, 현장 조사. 그럼 이제 구체적 조사 방법 들어갑니다. 구체적 조사 방법 기본적 사항부터 들어갈 건데, 자, 이거 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뭘 조사해야 될 건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물건 하나 조사하려면, 이 건물 하나 중개하려면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기본적 사항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조사해야 되냐? 권리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조사해야 될까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용제한 거래규제. 네 번째가 물건의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 조사해야 되냐? 거래, 예정 금액을 조사해야 돼요. 예정 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조사해요? 아, 조세. 조세가 바뀌었네. 무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여튼 취득 관련 조세, 세금, 종류 및 세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면은 2절이 기본적 사항이 있어 없어요? 119페이지. 3절이 권리관계 있어요? 네, 이거 또 쭉 넘어가면 자, 123페이지 4절이 이용제한 거래규제 있어요? 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25페이지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있습니까? 그리고 6절에 조세하고 예정 금액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조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내가 방금 적어준 거 그 차례대로 이제 공부하러 나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다? 기본적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 사항이 2절, 권리관계 3절. 그래서 기본적 사항부터 조사를 떠납니다. 그러면 기본적 사항이 뭔지를 개략적으로 알아야 돼요. 소재지가 기본적 사항이에요. 지목도 기본적 사항, 면적도 기본적 사항. 이런 게 다 기본적 사항이라고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소재지는 뭘로 조사한다 그랬어요? 토지는 뭘 통해서? 지적공부. 그러면 지적공부가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이잖아요. 토지대장, 지적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러니까 소재지는 지적공부에 거의 다 나와. 그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됐어요? 그리고 지번까지, 몇 번지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의 소재지가 나와요. 그리고 건물 번호가 있으면 번호, 명칭이 있으면 명칭, 부속 건물 확인, 구분 건물, 아파트 같으면 동호수까지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재지는 지적 공부고 건물 소재지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목.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아까 지목 나온다 그랬죠? 여기는 부호가 나온다 그랬어요? 정식 명칭. 과수원 같으면 어떻게? 과수원. 이렇게 정식 명칭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목장용지는 어떻게? 목장용지. 이렇게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적도 임야대에는 정식 명칭이 나온다 그랬어요? 부호가 나온다 그랬어요? 과수원은 뭐? 과. 목장용지는 뭐?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서면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환지 지목은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으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럼 면적. 토지 면적은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토지 대장이면 돼요. 그죠? 필지별로 조사하라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 그래서 면적은 대장이 나옵니다. 대장. 면적은 어디 나온다? 대장. 그리고 환지 면적은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입니다. 환지는 무조건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이에요. 자, 이런 거 소재지 지목 면적 기본적 사항이고 이걸 뭘로 확인하느냐? 나중에 중개할 때 소재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면적 확인해야 되고 지목 확인해야 되고. 그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조사할지 고민하지 말고 저런 거 띄워보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 경계가 뭐예요?
경계가. 지적 도면에 나타난 선들을 말합니다. 지적 도면에 나타난 선이 경계인데 이건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지적도나 임야도. 그러면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가로로 묶어서요. 여기까지.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자, 지적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럼 뭐가 우선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판례입니다. 근데 역으로 해석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에 의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럼 어떤 게 특별한 사정일까? 지적도를 만들 때 관청에서 기점을 잘못 잡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적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제 경계에 의합니다. 이런 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실제 경계에 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하되 불일치하면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한다.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리고 지형. 아까 지형이 뭐라 했어요? 모양. 지형은 모양. 정사각형 형상. 정사각형 토지냐 직사각형 토지냐 이것은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적도 임야도. 임야도에 나옵니다. 그럼 지세는 아까 뭐라 했어요? 기울기 경사도를 말하죠. 이건 현장 답사입니다. 지세는 장부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세는 직접 가봐야 돼. 현장 조사. 그리고 건물 기본적 사항이 있어요. 건물 구조. 건물 구조가 뭐예요? 콘크리트조 건물이냐, 철골조 건물이냐,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냐 이런 거요. 자, 이거. 그다음에 건축 연도 언제 건물이 지어졌느냐. 그다음에 용도. 이건 전부 다 뭘로 확인해요? 건축물 대장. 그래서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에요. 근데 방향은 대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 조사. 이런 걸 다 기본적 사항이라 해요. 그럼 이거 조사를 해서 기본적 사항도 매수인에게 다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쉽죠? 이제 기억이 안 됐을 뿐이죠. 기억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기억을 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 사항, 이거 지금 이 내용들 있잖아요. 특히 노란 색깔로 칠해진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조사로 떠납니다. 권리관계. 자, 두 번째 권리관계, 3절. 권리관계 조사 확인하는데, 이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조사하죠. 그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는 현장조사. 자,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는 현장조사. 그러면 등기부 조사부터 나오죠. 이것은 이제 등기부에 나온 권리들이죠. 자, 부동산의 등기와 권리, 등기 전후에 한다. 전후 동그라미. 그리고 동구. 동구란 뜻이 뭐예요? 같은 구. 각구하고 각구끼리 또는 을구하고 을구끼리. 여러분들 등기부는 각구, 을구 있잖아요. 각구끼리 또는 을구끼리 비교한 거. 이것은 뭐가 의한다? 순위번호. 그럼 별구란 건 뭐예요? 각구하고 을구 비교했을 때. 이건 접수번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면 돼요? 동순, 별접. 이게 동구에서는 뭐가 빠른 거? 순위번호. 별구에서는 접수번호 빠른 거. 이게 동순, 별접.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 확인할 줄 알면 돼요. 표제부에는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고, 소재지 면적 이런 거. 각부에는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그리고 을구는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 제한사항. 아까 공부했죠? 이런 거. 이렇게 저당권을 확인할 때는 을구를 보면 되고, 소유자를 확인할 때는 각구를 보면 되고, 면적으로 확인할 때는 표제부를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미공시. 미공시는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조사한다 그랬어요? 현장조사. 그럼 공시되지 않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이건 에우라 그랬죠. 점유권, 또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임차권. 이런 건 현장 가서. 임차권 같은 현장에 가서 임차인이 누구인가, 확정일자 받고 사는가, 보증금 얼마인가, 월세 얼마인가 이런 걸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등기부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정리되고 있어요? 네, 끝. 그러면 이 미공시 권리 중에서 우리 과목에서 묘에 관한 문제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자주 출제가 되고 또 부수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묘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묘기지권이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33회 때도 자주 나와요. 32회 때도 나오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해서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그렇죠? 자, 분묘기지권 의의가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그 묘지면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지상권의 유상 일종 물권이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자, 가부 토지에 을이 묘를 설치했어요. 묘는 누구 거? 을 거. 토지는 누구 거?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이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지상권. 지상권도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뭐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 자, 분묘기지권 개념 끝.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일단은 시신과 본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부 토지 있잖아요. 을이 승낙을 받아서 묘를 설치했어요. 이 토지를 사용하겠다. 묘를 쓸 거니까 좀 허락 좀 해달라.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죠? 승낙.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이건 승낙 받아 쓴 거예요? 승낙 없이 쓴 거예요? 이것도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시효 취득한 경우는 지료는 지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32회 때 출제. 지료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때부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한다는 게 판례. 옛날에 무상이었거든요. 2년 전, 2, 3년 전만 해도. 근데 이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잖아요. 작년에 이거 지료가 출제가 됐어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함께 이전한 특약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했다. 그러니까 토지를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을에게. 여기 병이 들어갈까요? 그럼 병의 토지가 됐어요. 그럼 묘는 여기 가부 분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을에게 팔아먹었다 할게요. 자, 여기 지우고. 가부 토지에 가부 분묘가 있다가 자,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요? 을의 토지가 되고 묘는 그대로 누구 거요? 가부 분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런 경우 이게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은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했어요. 그러면 갑이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지료를 지급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할까, 이건?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거죠.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합니다. 분묘기지권이 뭐 할 때부터? 성립한 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것도 출제가 되고 이것도 출제가 됐는데 2번은 시효 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라. 이게 판례고 3번은 분묘기지권이 뭐 할 때부터? 성립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라. 이게 판례. 이해됐어요?
그래서 셋 중 하나 방법으로 성립이 되는데 일단은 시신하고 봉분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나와 있죠.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설치 목적 분묘, 수호, 제사 필요하면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확실한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주의 빈 땅에도 미쳐요. 그러니까 주의 빈 땅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토지 사용권이 분묘 기지권이잖아요. 자,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표정 보면, 집중을 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집중하다 보면 1시간 내내 집중이 어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원위치 했다가 또 듣고 있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분묘 기지권이 존속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 된다 이 뜻이고 존속기간은 계속이 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자, 치료. 아까 이야기했죠. 약정이 있으면 여기 따르고 없으면 시효취득 여기 있죠. 시효취득은 아까 치료를 뭐 한 날? 청구한 날. 이거 이야기고 소유자가.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이거요. 3번. 자기 소유 토지 분묘를 설정 후에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이전한 특약이 없이 매매로 처분한 경우는 언제부터? 성립 동그라미. 성립 동그라미.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3번은 저런 경우는 성립한 때부터 치료. 2번은 소유자가 치료를 청구할 때부터 시효취득. 됐어요? 네, 이것이 이제 또 이게 이제 33회 때 출제가 됐잖아요. 이것도 출제가 되고.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다음에 기타 팔매. 자, 집단 설치된 분묘 일부 이장입니다. 이게 집단 설치됐다는 소리죠, 이렇게.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됐다 이렇게요. 여기는 분묘 기지권이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일부 분묘가 이장이 됐어요.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해요. 분묘 기지권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됐다면 분묘 기지권 효력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됐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부 중 다른 일방 합장을 위하여 쌍분의 형태의 분묘를 설치한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합장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분묘는 분묘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분묘가 멸실된 경우를 하더라도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유골.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분묘 기지권을 소멸하지 않고 뭐가 된다? 존속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분묘 기지권 시신하고 봉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봉분이 멸실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시신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 이런 것은 분묘 기지권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분묘 기지권까지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분묘 기지권이 요즘 들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돼요. 연계해서 출제가 되니까 이 묘에 관한 문제도 한 문제씩 꼭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 겁니다.